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디텍션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영상을 오랜만에 업로드 시킨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전에 학습했던 MOB 데이터셋의 결과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해서 다시 학습하느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객체 인식을 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모델 학습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결과와 성능이 받쳐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선별된 양질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저작권 아니면 보안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법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텍션의 사전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파일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TensorRT 모델 파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통해서 생성했던 PT 파일을 ONNX로 변경을 하고 ONNX를 TensorRT로 변경하는 작업을 마치면은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TRT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 파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검출을 원하는 객체명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 하면은 이렇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인식하고 싶은 영상 파일 또는 주소입니다.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영상 입력 소스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영상의 매체 종류는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로컬 비디오, 즉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동영상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컴퓨터 속에 여러 종류의 영상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무선 비디오 프로토콜인데 영상에서는 RTSP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영상들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니터 디텍션이라는 기능으로 바로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원하는 만큼 영역 선택을 해서 디텍션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을 예로 들면은 바로 유튜브 화면이 되겠죠? 이 기능은 영상 후반부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작동을 시켜서 다중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객체 인식하는 걸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림 버튼을 눌러서 속성창에서 RTSP와 로컬 비디오를 입력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RTSP는 이렇게 콤보 박스에서 RTSP를 선택을 합니다. 이 RTSP라는 거는 동일 네트워크에서 영상을 송출해주는 컴퓨터에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때 RTSP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숫자와 포트 번호 그리고 슬래시까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에는 이 제가 입력한 주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컴퓨터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또는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영상은 콤보 박스를 로컬 비디오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쪽에 이제 버튼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원하는 로컬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소가 입력이 된 후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리스트에 아이템들이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또 리스트에 아이템들이 제대로 입력된 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로컬 영상부터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로컬 파일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셀렉트 인풋 소스를 누르게 되면은 영상은 입력이 된 겁니다.
이어서 디텍션 옵션 설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측 패널에서 디텍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성창이 표시가 되는데, 디텍션 속성창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옵션을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 이 프로세스 타입 누르게 되면은 하이 스펙, 로우 스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 스펙 같은 경우는 RTSP와 같은 무선 스트리밍 영상을 디텍션 할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기능으로, 체크를 하셔야 성능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CPU가 최신 CPU로 인텔은 12세대 i5 이상, AMD는 라이젠 5 7000번대 시리즈 이상 권장드립니다. 이 사양이 충족되면 다중 작업을 해도 성능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우 스펙 같은 경우는 주로 로컬 비디오를 디텍션 할 때 사용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능 이하의 CPU가 탑재된 PC의 경우 추천드리고, 로우 스펙 같은 경우는 무선 스트리밍 시에는 프레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디텍션과 트래킹을 동시에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탭인데, 위에 설정을 적용을 해도 컴퓨터의 사양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은 원본 영상의 프레임을 콤보 박스의 숫자 퍼센테이지만큼 줄여서 동작시키는 기능입니다. 100%라고 하면은 원본 영상이 60프레임이라고 할 때 100%는 60프레임, 50%는 30프레임, 25%는 15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줄여서 작동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TRT 파일로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TRT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시는 이제 TRT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때 TRT 파일은 본인의 그래픽 카드와 같은 종류의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셔야 정상 작동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TXT 파일로 마찬가지로 누르게 되면은 원하는 클래스 명들이 담긴 TXT 파일을 선택해주면은 입력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어플라이 버튼은 그 영상 소스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드시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텍션 탭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그 객체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익스포트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이 영상 소스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머지 값들도 다 TRT 값들도 다 적용이 돼서 외부 창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창 역시도 똑같이 영상을 여러 영상을 동시에 이제 디텍팅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컴퓨터 그 CPU의 사양과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받쳐주면은 여러 개의 그 익스포트 디스플레이를 실행시켜도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다중 디스플레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켜보면은 CPU의 사양만 되면은 10대 개 이상의 화면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4개 정도의 화면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로 로컬 비디오의 시점도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화면의 비율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비율 사이즈로 맞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컬 비디오도 다중 디스플레이로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또 그 입력 소스만 변경을 하면은 RTSP 영상 또한 그 이렇게 다중 디스플레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CTV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여러 대의 CCTV도 볼 수 있고, 또 CCTV 외에도 무선으로 뭐 드론 영상도 여러 대의 드론을 PC 한 대에서 이렇게 동시에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큰데 외부 창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실제 크기로 표시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빠르게 디텍션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기능 설명을 위해서 다중 디스플레이 창은 잠시 다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의 디텍션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리코드 버튼이랑 그 다음에 리포트 버튼, 그리고 엘러트 버튼, 마지막으로 이 스크린샷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 버튼을 제외하고 각자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이제 즉시 동작을 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 값을 설정한 후에 동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위치해 있는 경로에 각자의 그 기능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로 녹화 영상이랑 객체 인식 보고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료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리코드와 리포트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 눌러보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도가 몇 %로 객체가 탐지되었다,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 엘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객체가 감지되면은 붉은색으로 점등이 되고, 객체가 감지됐다는 음성 경고도 동시에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끄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그 감지하고 싶은 감지 정확도 수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으로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객체가 80%의 정확도로 감지되었을 때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이때 리포트 기능이 그 활성화되어 있을 때, 실행되고 있을 때 엘러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객체 정확도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저장이 되고, 리포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엘러트가 꺼져 있으면은
정확도는 표시가 안 되고 그냥 객체가 몇 시 몇 분에 감지됐다 정도만 작성되게 됩니다. 네, 꺼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네, 스크린샷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 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스크린샷이 즉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뿌옇거나 제대로 안 보이는 화면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다양한 필터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은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여도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레이 하고 적용을 누른 후에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영상은 스크린샷을 찍고 이미지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각종 이렇게 필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디노이즈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주고, 노이즈가 많이 없어졌죠. 그런 후에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모델의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선명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캡처 도구를 실행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린 소녀가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본 이미지 크기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정도의 좀 선명함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밀어놓고 이 픽셀의 경계선이랑 튜브의 모양 그리고 어린이의 다리 하체 이런 모양까지 꽤 선명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노이즈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RTSP 영상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띄운 다음에 창을 띄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하셨던 주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 RTSP 주소를 선택을 하고 Select Input Source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디텍션 속성 창을 보시면은 이전에 설정했던 값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입력했던 값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세스 타임만 RTSP 무선 프로토콜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이스펙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디텍션 탭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TRT 모델과 RTSP 연결을 위해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화면이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RTSP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상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조금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끊기는 현상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쉽게도 이 기능이 작동 중일 때
다른 기능을 이렇게 같이 조작을 하면은 다시 연결이 이렇게 좀 불안정해지고 끊기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한 RTSP 같은 경우는 주소가 각자 그 다른 여러 개의 영상 주소들이 있을 때만 익스포트 디스플레이 그 다중 멀티 그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한 개의 주소를 여러 개 연결해서 다중창으로 보면은 연결이 또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연 영상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RTSP 영상으로 MOB를 디텍션하는 장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검출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셋의 이미지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00장 정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잘 검출을 하지만 사람 외에도 헬리콥터를 뭐 인식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좀 영상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대원이 내려가면서 물 속에 있는 그 조난된 가족들을 이제 구하는 영상인데 지금도 이따가 이제 나오면은 보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물 밖에 있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또 물 속에 있는 사람은 또 물 속에 있다로 이렇게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더 많은 현장 그 각도와 구도의 데이터셋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조금 더 그 데이터셋을 선별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오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RTSP 영상은 여기까지만 이제 좀 보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그 좌측 상단에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제 영상인 모니터 디텍션이라고 해서 모니터 자체를 이제 선택을 하고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실시간으로 디텍션을 하는 영상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이 모니터 디텍션입니다. 원래 이 좌측 상단에 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행시키면은 이게 로컬 웹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콤보박스를 모니터 디텍션으로 변경을 해주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은 외부 창이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외부 창이 이제 생성되는데 여기에 모니터 디텍션이라고 써져 있죠. 이 여기에도 이 콤보박스가 있는데 콤보박스를 1번, 2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 개수만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 거는 지금 현재 2개의 모니터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좌측에 있는 모니터고 2번이 우측에 있는 모니터인데 이 번호 역시 여러분들 윈도우 설정에 디스플레이 설정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번호에 맞게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이 1번 모니터인데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은 모니터 1번을 누르고 셀렉트 에리아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포인트를 잡고 클릭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 빨간 박스만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된 건데,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모니터를 영역을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하면은 거울 속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처럼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번 모니터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반대쪽 모니터인 2번 모니터를 선택을 하고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속성 값들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 화면을 반대쪽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1번 모니터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TensorRT 값을 똑같이 입력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 똑같이 txt 파일도 선택을 해줍니다. 예. 지금 1번 모니터가 아니고 2번 모니터니까 다시 2번 모니터만 선택을 해주고 선택이 완료되면은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우측 모니터에 있는 제가 선택한 영역만큼의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거 역시 화면의 크기를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 비율이기 때문에 원본 비율에 맞춰서 잠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화면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셀렉트 에리아를 하셔가지고 그냥 원하는 부위만큼만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잠시 영상을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아까 RTSP에서 다 못 보여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이 물에 빠져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름대로 잘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볼 수 있고 물살에 휩쓸린 미 청소년이라는 제목의 물놀이철이 영상인데 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또한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LA 정준현 특파원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 me, bro. Hey, what's up? Say what's up, bro. What's good?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어울려 여름에 공원으로 놀러 간 물놀이 10대 사고가 좀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기 강가에서 때문에 신이 난 이런 표정을 모델을 지어보입니다. 하나 구축을 4명의 해보면은 청소년들 가운데 2명이 해경이라든지 용감하게 아니면 강물 속으로 대형 뛰어듭니다. 상선에서 먼저 물속으로 바다에 뛰어든 빠진 여학생은 거나 물에 별다른 빠진 문제 사람들을 없이 좀 다시 구출하는데 강가로 돌아옵니다. 도움이 이제 좀 그런데 많이 될 좀 더 거라고 예상을 뒤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뒤따라 강물로 뛰어들었던 남학생은 돌아오지 못하고 강가에서 이런 분야에도 멀어져만 갑니다. AI가 좀 이 남학생은 유능하게 결국 사용될 강물에 수 있다는 휩쓸려 점 그대로 많이 좀 실종되고 어필을 하고 말았습니다. 싶네요.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다시 영역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 비디오가 없거나 RTSP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사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어떤 것이든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의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군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모델을 구축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가지고 디텍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잠시 멈추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MOB 데이터셋의 디텍션 영상 활용법이었고, 디텍션은 활용 분야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컨텐츠로 그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아직 좀 영상 그 프로그램에서 좀 미숙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디텍션 영상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